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쥐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차가 멈췄다. 낡은 벽돌 건물, 철창 처진 창문, 삐걱이는 간판 하늘정원 요양마을. 여기가 뭐냐?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의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아침의 따뜻한 약속 카네이션. 아들의 미소 모두 거짓이었다. 배신의 칼날이 심장을 찔렀다. 눈물이 흘렀다. 1년 후 민수와 지연이 손녀 서연을 데리고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후회로 떨었지만 순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의 종이 카네이션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는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침묵했다. 문이 닫히고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지요. 참새 소리가 창밖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지요. 78회를 살아온 순자에게 이날은 늘 쓸쓸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며느리 지연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작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뿐이었지요. 순자는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혹시 민수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순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어쩐 일이냐? 그녀가 물었지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모시고 나가요. 맛있는 데 가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요. 정말? 아들이 날 데리고 나간다고? 순자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달려갔지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시간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바빴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 잔주름 가득한 얼굴. 순자는 한숨을 쉬었지요. 늙었구나. 하지만 오늘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녀는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냈지요. 손녀 서연이 몇 년 전 선물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아껴두었던 옷이었지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았습니다. 스카프도 목에 둘렀습니다. 순자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붉은 카네이션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꽃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좋았지요. 순자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지연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지요. 그래? 거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빵과 우유를 사왔지요.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차 키를 꺼냈지요. 엄마, 가시죠. 순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요. 민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타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자신이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3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지요. 순자는 가슴에 단 카네이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붉은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구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지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기대가 되었지요. 민수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민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운전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지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앞좌석의 지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순자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어디로 가는 거냐? 민수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흘끗 보았지요. 엄마, 금방 도착해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시장거리, 교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20분이 더 지나자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심의 건물들은 완전히 사라졌지요.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문드문 집들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지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정말 어디 가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논밭뿐이었지요. 간간히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까악까악 울음소리가 불길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단 카네이션을 만졌지요. 꽃잎이 조금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 길 낯설다. 이게 어디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장도로도 아니었지요. 비포장 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순자의 몸이 흔들렸지요. 민수야, 길이 왜 이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지요. 순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일까? 지연은 그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으로 꽉 쥐었지요. 순자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차가 마침내 속도를 줄였습니다. 순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지요. 창밖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큰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담장이 보였지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건물을 알아봤지요.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지요. 순자는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하늘정원 요양마을, 요양원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곳이 좋대요. 공기도 맑고 밥도 잘 나오고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오늘 아침의 따뜻함, 카네이션, 맛있는 곳에 간다던 약속,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데려오기 위한 핑계였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지요. 순자는 뒷좌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민수가 차 옆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순자의 옷가방이었습니다. 언제 챙긴 걸까? 아침에? 아니면 어젯밤에?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자는 동안 아들이 집에 몰래 들어와 짐을 챙긴 것이었지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배신이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그녀가 물었지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지요. 어머니도 내리세요. 그녀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았지요. 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끌어냈지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지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건물이 하늘을 가렸지요. 회색 벽돌, 녹슨 철창, 바래진 페인트. 모든 것이 오래되고 낡아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하늘정원 요양마을이라는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지요.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희 나를 여기 두고 가려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떨림은 없었지요.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만 계시는 거예요. 휴식하시라고. 휴식.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냐? 지연은 말문이 막혔지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값 내고, 대출 갚고. 엄마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 내릴 때까지 간호했고 대학 보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갔던 아들이었지요.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구나.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버려야 할 짐. 민수가 고개를 들었지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 효도, 사랑? 그런 거 없잖아.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지요. 50대 여자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가짜 미소였지요. 직원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잘 나와 있네요. 입소 절차 진행할게요. 순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마치 물건을 맡기듯 서류만 주고받았습니다. 순자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짐짝이 된 것 같았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지요. 붉은 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꽃잎이 닿았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떨어진 카네이션을 주었지요. 꽃잎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줄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꽃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 이게 너희가 준 선물의 의미구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순자는 그의 손을 뿌리쳤지요.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섰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양원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큰 유리문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대요. 순자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은 곳?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왜 안 들어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곳이면 너희한테도 좋은 곳 아니냐? 왜 나만 여기 두고 가냐?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순자는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남편 죽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난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여기서 쓰세요. 순자는 그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요. 순자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그래도 민수가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지요. 가져가라니까. 민수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난 너희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냥 가. 빨리 가.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 먼저 들어가시죠. 가족분들은 나중에 면회 오시면 돼요. 순자는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들어가지. 그녀는 천천히 요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민수가 불렀습니다. 엄마.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유리문 너머로 민수와 지연이 보였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지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지요. 순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그의 팔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그 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작아져 갔습니다.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손을 펼쳤습니다. 구겨진 카네이션이 손바닥에 있었지요. 꽃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꽃잎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마치 피처럼. 직원이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지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벽은 흰색이었지만 곳곳에 얼룩이 있었지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방문들이었지요. 어떤 방에서는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좋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도 친절해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요가, 노래교실, 원예치요. 어르신들 좋아하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지요. 복도는 1층과 똑같았습니다. 길고 좁고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203호. 문을 열었지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철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예요. 제가 와서 모실게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는 딱딱해 보였습니다. 시트는 낡아 있었지요. 옷장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책상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었지요. 순자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보았지요. 논밭이 보였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새 한 마리 없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순자는 철창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지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옷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엄마, 민수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만 계세요. 곧 데리러 올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말했습니다. 넌 안 와. 다시는 안 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올게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그래, 믿어주지. 내가 올 거라고. 민수는 어머니의 그 웃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럼 다녀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화할게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지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을 다시 보았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지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옷, 양말. 누가 챙긴 걸까? 지연일까? 순자는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가방 밑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지요.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순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까.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지요.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르신,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지요. 불을 켰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어둠 속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건강? 순자가 웃었습니다. 뭐 하러? 직원은 말문이 막혔지요. 순자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부터는 드셔야 해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지요.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밤은 길었습니다. 끝없이 길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지요. 순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요양원에 적응하지 못했지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순자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민수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았지요. 순자는 매일 복도 끝 공중전화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옷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지요. 남편의 수첩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남편이 평생 적어온 것들이 담긴 수첩. 순자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여러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일, 기념일, 생활비 내역, 그리고 통장 번호들이 있었지요. 순자는 그 번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관리한다던 통장 번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지요. 1년 전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때 의심하지 않았지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그 돈을? 아니야, 설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행은 왜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지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지요. 이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지요. 어르신, 이 계좌는 채취되었습니다. 1년 전에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해지됐어요. 잔액도 모두 인출되었고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 있습니다. 대리인이 하신 것 같은데요. 순자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보았지요.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순자를 위해 남겨둔 돈, 그 돈을 민수가 몰래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지요. 얼마였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모은 돈이었지요. 순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을 믿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순자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재산 위임장, 후견인 동의서, 모두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차분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해줘요. 사흘 후 순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나이든 여성 변호사였지요. 순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져간 것, 요양원에 버린 것, 자신의 의사 없이 서류를 작성한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취소할 수 있어요. 위임장 철회하고 후견인 지정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지요. 정말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권리예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지키기로 했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계좌 해지, 위임 철회, 후견인 지정 무효.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함께 번져 나갔지요. 하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통장도 새로 만드세요. 어르신 명의로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 순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지요. 복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전화예요. 아드님이래요.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민수가 다시 물었지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냉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내가 궁금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 통장 가져갔지? 민수는 침묵했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2천만 원,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가져갔지?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빚 때문에 집, 대출 갚아야 해서.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날 여기 버린 거냐? 내 돈 가져가고 날 감옥 같은 곳에 처박은 거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지요. 진정하라고? 내가 날 배신했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난 이제 너 없이 살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었지요.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그 울음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울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지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다음 날 순자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원장이 놀랐습니다. 어르신, 갈 곳이 있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찾을 거예요. 여기보다 나은 곳을. 원장이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순자가 서류를 꺼냈지요. 위임, 철회 서류였습니다. 이제 보호자 없어요. 제가 제 보호자예요. 원장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권사님이 도와주기로 했지요. 작은 원룸을 구해주셨습니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지요. 그녀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한 달.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양원을 나오는 날 직원들이 배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정원 요양마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늘도 정원도 없는 곳. 택시에 올랐습니다. 짐을 실었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겠다고. 원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보다 나았지요. 창문에는 철창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햇살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지요. 권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불도 새 것으로 준비해 주셨지요. 순자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지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지요. 이제 이곳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지요. 하지만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전화했지요. 권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불을 켜고 쌀을 씻어서 넣으면 돼요. 순자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이 서툴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끓어올랐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순자는
감격했지요. 내가 해냈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을 퍼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누가 해준 밥보다 맛있었지요. 자신이 직접 한 것이었으니까요.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집안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장 보는 법. 모든 게 서툴렀지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물이 넘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순자는 웃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혼날 사람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지요.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요. 길을 잃을까봐, 사기당할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사세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춘자는 점점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복지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지요.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춘자는 긴장했지요. 복지관에 들어갔습니다. 요가실로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인사했지요. 춘자도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볼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춘자는 따라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지요. 잘하셨어요. 계속 오세요. 몸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도 열렸습니다. 순자는 그것도 등록했지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손녀 서연의 사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에 갔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메라 켜는 법, 사진 찍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 순자는 열심히 배웠지요. 손가락이 굳어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며 익혔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배우시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았지요. 창밖 풍경을 찍었습니다. 햇살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얼굴도 찍어보았습니다. 거울처럼 보이는 게 신기했지요. 순자는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권사님이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순자는 속삭였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지요. 순자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녀는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요가를 하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지요.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민수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연락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그리웠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그리움도 옅어졌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더 컸으니까요. 다시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지요. 카네이션을 받고 차에 타고 요양원에 버려졌던 날. 순자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였지요. 혼자 만든 아침 식사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었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자는 놀랐습니다. 누굴까? 권사님일까?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요. 누구세요? 대답이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1년 만에? 그녀는 당황했지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손녀 서연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순자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일행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큰 눈망울로 바라보았지요. 순자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순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것을, 돈을 가져간 것을, 거짓말한 것을 후회했지요.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내려다보았지요. 서연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빨간색 종이를 오려 붙인 것이었지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의 눈높이에 맞췄지요. 고맙다. 참 예쁘다. 그녀는 종이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할머니 목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녀도 손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요.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순자는 손녀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와 지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그건 이미 잊었어. 하지만 배신은 잊을 수 없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난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지 않았어. 살았어. 혼자 힘으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보았지요. 그 눈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차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지.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지요. 혼자 배운 솜씨였습니다. 접시에 과자도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과자를 집어먹었지요. 할머니, 맛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산 지 1년 됐어. 지연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 민수는 어머니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지요. 어머니 혼자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지요. 어머니가 혼자 사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정할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민수 일행이 일어섰지요.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민수와 지연도 인사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희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춘자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1년 전 요양원에서 떠나던 그들의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춘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지요.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꽃다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1년 전 받았던 그 꽃과 같았지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1년 전 카네이션은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카네이션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후회는 진짜였지요. 춘자는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어린 민수를 안고 웃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깨졌습니다.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두고 간 편지였지요. 춘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 몰래 둔 것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들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춘자는 편지를 만지작거렸지요. 안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 사과? 변명? 아니면 후회? 하지만 춘자는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지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야 했지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춘자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지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계절이었습니다. 춘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공기가 상쾌했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상처, 그리고 용기. 이제는 내가 정해. 춘자는 속삭였습니다. 누굴 만나고, 어디서 살고, 언제 웃을지도.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지요. 누구도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사님이었지요. 춘자 언니, 오늘 복지관 나오실 거예요? 요가 수업 있어요. 춘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조금 있다 나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자는 일어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지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78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지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지요.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 수건, 필요한 것들을 넣었지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요. 춘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걷기 좋은 날이었지요. 복지관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지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꽃집이 있었습니다. 카네이션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춘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카네이션을 보았습니다. 붉은 꽃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그 꽃이 좋았습니다. 효도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꽃이었습니다. 춘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지요. 입구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 언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춘자도 웃으며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함께 요가실로 들어갔습니다. 매트를 깔았지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화이팅! 순자는 따라 웃었습니다. 요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자는 자세를 잡았지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졌지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춘자 어르신,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할게요. 복지관, 카페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셨지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춘자는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춘자 언니, 아들 만났다며? 어땠어?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복잡해. 아직 용서는 못했어. 하지만 손녀는 보고 싶더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약이래. 친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순자는 미소 지었지요. 그럴게.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지요. 두부, 야채, 김치. 순자는 가방에 장을 담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만했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지요. 밥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일부구나. 혼자지만 연결되어 있구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았지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물들고 있었지요. 순자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지요.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지요. 잘했어. 그녀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만났고, 손녀를 안았고, 요가를 했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 숙이던 모습, 떨리던 목소리. 그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지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대답했지요. 자신의 속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이어졌지요. 나는 잘 살고 있어.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나는 강해졌어. 순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지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지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나이 들어서도, 버림받았어도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지요.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키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는 내가 정해. 순자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 미소에는 한 여자의 긴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과 배신,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마침내 스스로를 되찾은 인간의 자존이 그 미소에 빛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혼자서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지탱했지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순자도 계속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홀로, 하지만 당당하게.